여기는 마운튼 러시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위에 대통령 4명 새겨진 곳인데요. 여기 방학이라 그런지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오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 동부에서 왔는데요. 동부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6시간, 또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덴버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차 타고 또 6시간, 이렇게 해서 이 긴 시간을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요거 하나 달랑 보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하려면 또 이제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낭만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긴 시간 동안 여기 와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연히 이 바위 얼굴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산에다가 저런 걸 할 수 있었지?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라든 어떤 그런 인물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서는 더 이제 크게 열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계획 세우고, 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까 뭐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깊은 어떤 사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들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처럼 존경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바위에 새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들 뜻이다 하면서, 이 대통령들 덕분이다 하면서 애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기 바위 얼굴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뭐 노무현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김대중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심으로 있잖아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 그리고 이제 교육이 새롭게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와서 지금하고 완전 다른 어떤 행복의 척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적임자는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진짜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대통령을 미국에 있는 대통령 4명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많이 조각을 할 수 있다면 저기에 이재명 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면서 이제 여기가 거의 평야예요. 완전 여기까지 오는데 이 바위산 나타나기 전까지 그 6시간 동안에 이제 평야다 보니까 집도 뭐 띄엄띄엄 하나씩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을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본 거죠.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또 터졌더라고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는 미래가 좀 있어 보이는 듯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깜깜하다. 아주 깜깜한 당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한당, 그 부패한 자한당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주권자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발굴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뒤집어 씌우는 가짜 뉴스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주권자들의 길을 속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는 당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김용환이 한 짓은 정말 너무나 파렴치 했던 거예요. 김부선이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끝없는 욕망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을 끌어들이고 또 박주민을 끌어들이고 주진우를 끌어들이고 또 이제 김어준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고 사람들은 거기에 충분히 속아주는 것처럼 이제 보였죠. 하지만 우리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추적을 해 나온 거예요. 추적을 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김부선의 말을 어떻게 TV까지 나와서 그것도 여자가 내가 불륜을 했는데 믿어달라 하는 말을 KBS 방송국에서 그렇게 정색을 떠들어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이제 김부선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관행처럼 사람들이 쏘아줄 거다, 잊어줄 거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처럼 써먹고 속여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쌍방으로 해서 알아낼 수 있고 그 정치하는 정치꾼들이 정치 몰입인지 진짜로 정치를 제대로 잘해보려고 주권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파악해내는 그리고 행동의 동선으로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김용환은 이번에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왜 그런 터무니없는 네가티브가 무슨 누군가를 돕는 네가티브를 하면서 먼저 터트렸다는 거잖아요. 김부선한테 터트리겠다 말한 것도 아니고 터트리고 나서 이제 사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이용해가지고 김부선한테 사과하러 가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 받아주니까 치약 4개를 놓고 갔다고 하는데 진짜 김부선의 심리를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김부선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 이제 돈을 사랑하죠. 아주 돈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치약 4개를 이렇게 놓고 갔기 때문에 이 김부선이 기절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충분히 김부선은 기절할 만한 사람이죠. 소고기를 한우를 놓고 갔다. 아니면 스팸 같은 거 한 박스를 놓고 가도 이것들이 어디 아프나 했을 텐데 치약 4개를 놓고 갔다는 게 놓고 치약 4개를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김용환이 괘씸했는데도 자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들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다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 김용환은 TV에 김용환은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면은 네가 나중에 이제 TV에도 많은 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겠다. 또 약속을 했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업무를 꾸밀 수가 있겠어요. 그 상식적인 어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또 이거를 어떻게든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워낙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업이 안 돼서 그러는지 또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을 끌어들여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이재명을 이제
아주 공경에 차게 만드는 작전을 또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 계산이 안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건설 토건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부패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원가 공개하겠다. 그리고 원가 공개를 행자부에도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스콘 공장 거기도 지금 16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거기 있는 시민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도지사에 취임한 지 1개월 반 만에 그거를 완전히 그냥 가뿐하게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SBS 대형 건설에도 엄에 시달렸죠. 지금도 이제 김부선 이거 끝없이 사람을 엄해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한 일이에요, 전부 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뭐 사람이 기적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직하다면은 얼마든지 투명하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것, 숨기는 것, 깜깜이 이게 완전히 일반적인 어떤 상식처럼 특히 정치권이나 경제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그 반대의 개념으로 주권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 어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서로 간에 힘이 되게 어떤 믿음을 주면서 끈끈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른미래당에 더 깜깜한 깜깜한 미래,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집단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철수는 왜 정정당당하게 기자가 마주쳤을 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될 텐데 또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국민의당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한당에 대한 세력이 될 수 있을라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기대를 이제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정신 나간 이런 행동들을 이제 멈추고 그래도 조금 이 제정신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거 저게 옳겠다 하는 방향으로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다시 바른미래당은 재구성해야만 그나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야당으로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뭔가 지금 주권자를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1%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훨씬 더 주권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산분리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 추혜선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제 완화가 실패했다 뉴스가 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뉴스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게 잘 돼서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당 어떤 그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주권자를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좋은 날들을 계속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모아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이 멋진 대통령들 저는 사실 이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미국이라는 이 50개 주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50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정치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직이 미덕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뿔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순간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힘든 일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균형 잡힌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멋진 위대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바이!